이렇게 입찰가대로 설정을 하면 순위도 당연히 키워드마다 다를 거고요. 당연히 CPC도 낮춰지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품질지수 개선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AMPM 민채아입니다. 오늘 교육 영상은 저번 영상에 연이어 쇼핑 검색 광고 세팅 전략 꿀팁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을 보신 이후에 이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테니 꼭 영상 듣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꿀팁과 두 번째 꿀팁 영상 자료는 더보기란 안에 제가 URL 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꿀팁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요. 꿀팁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습을 간략하게 빠르게 리마인드 한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는 쇼핑 검색 광고의 확장 소재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면과 같이 왼쪽이 1위, 오른쪽이 2위입니다. 1위 업체는 확장 소재를 무료 체험, 11분 증정이라는 이벤트 홍보 문구를 사용하였고요. 2위 업체는 확장 소재를 구매 건수, 리뷰수, 찜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개 다 전부 하고 싶으시다면 두 개 다 전부 세팅을 해주셔도 되는데 다만 두 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노출이 될 수 없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개 다 세팅을 한다 해도 랜덤으로 노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제품은 무료 배송이나 1+1과 같은 행사를 하지 않고 구매 건수나 리뷰 수도 비교적 현저히 낮다면 굳이 구매 건수나 리뷰 건수를 등록해서 보여주지 말고 이벤트 홍보 문구를 세팅을 하되 문구명은 재구매율 높은 상품, 만족도 높은 상품과 같은 문구를 활용하여서 잠재 유저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우리의 상품은 어떤 걸로 세팅이 되었는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팁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쇼핑 검색 광고에 등록된 상품명에 상품의 상품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또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여서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와 달리 키워드가 자동으로 매칭되기 때문에 광고 담당자나 마케터는 보다 더 많은 키워드들을 결합해서 노출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상품명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이 노출용 상품명을 활용해서 임의로 문구를 설정해야만이 더 많은 키워드들이 자동 매칭이 되어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 화면과 같이 이 노출용 상품명을 활용을 해서 남자, 여자, 초경량, 쿠션, 메쉬, 헬스화, 런닝머신화라고 문구를 작성해야 세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상품명은 아래 소재 문구, 소재 수정하기를 보면은 여자 나이키 런닝 운동화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노출용 상품명을 추천, 성인 아동, 남성 여성 등 우리 상품에 맞는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세팅을 한다면 이제 추후 키워드 매칭할 때 더 많은 키워드들이 매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출용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키워드 매칭 하는데 이 키워드 매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로직상 이 노출용 상품명에 맞는 키워드들과 카테고리와 전반적인 키워드들을 결합하여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키워드이들이기 때문에 키워드 매칭을 잘 하려면 이 노출용 상품명을 이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외 키워드는 꼭 필수로 확인을 하고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용 상품명을 활용하여 문구를 설정하면 더 많은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데 이때 불필요한 키워드나 우리 상품과 상관없는 키워드도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그대로 두면 광고비가 불필요하게 소진이 되겠죠. 클릭도 되겠고 전화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요. 노출용 상품명을 활용하지 않고 기본 상품명만 세팅했다 할지라도 이 불필요한 키워드
키워드나 저희 광고할 상품과 상관없는 키워드들이 자동 매칭되어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우리 상품에 맞는 불필요한 키워드들은 제외를 시켜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노출용 상품명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기본 상품명으로 했을 때 리스트들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은 상세하게 지난 영상 두 번째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꿀팁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한 상품으로 여러 개 등록을 해서 키워드별로 입찰가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입찰가대로 설정을 하면 순위도 당연히 다 키워드마다 다를 거고요. 당연히 CPC도 낮춰지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품질지수 개선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이해를 하기 쉽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가 저희가 파워링크와 같이 일일이 다 키워드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네이버 로직이 알아서 노출용 상품명이라던가 아니면 기본 상품명에 맞춰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워링크처럼 키워드별로 입찰가 조정이 따로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상품별로 입찰가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유산균이라는 소재를 등록을 했는데 딱 유산균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 프리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노출용 상품명으로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생유산균은 1,000원으로 해놓고 싶고 프로바이오 생유산균은 1,500원으로 해놓고 싶고 이렇게 입찰가를 다 다르게 하고 싶고 순위도 분명 다 다를 텐데 제각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쇼핑 검색 광고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쇼핑 검색 광고도 파워링크와 같이 키워드마다 입찰가와 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품이 화면과 같이 유산균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유산균이라는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가지치기를 한다면 이 가지치기는 세부 키워드가 아니에요. 세부 키워드가 아니라 유산균과 비슷한 메인 키워드라고 판단되는 키워드는 생유산균,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성인 유산균 등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상품이 한 가지라도 유산균이라는 정말 큰 메인 키워드가 있겠지만 생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같은 경우도 메인 키워드라고 분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가 좀 다량으로 가지는 키워드들은 이 키워드별로 입찰가 설정을 다르게 하고 순위 조정도 다르게 해야 가장 바람직하고 광고비도 절감을 하고 CPC 또한 이제 분리하여 세팅을 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별로 순위와 입찰가를 다르게 하려면 키워드마다 월 검색량과 월 클릭량도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 상품을 각 그룹별로 나누어서 여러 개 등록을 하고 메인 키워드가 5개라면 그 중에 메인 키워드라는 유산균 하나를 빼고 앞서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생유산균과 같은 이러한 메인 키워드들은 다 제외 키워드에 설정을 해서 노출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메인 키워드 5개 중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로만 이 상품이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는 메인 키워드에 노출을 하려면 이 1번과 나머지 3, 4, 5번의 메인 키워드들은 또 제외를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각 키워드마다 그룹을 설정을 해서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설정을 하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상품의 메인 키워드는 나는 유산균이고 생유산균이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보편적이고 우리 제품은 내가 이제 마케터가 될 수도 있겠고 대표가 될 수도 있겠고 광고 담당자일 수도 있겠죠. 우리 상품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클릭을 받고 실제로 검색을 하는지 데이터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려면
들어오면 지금 화면과 같은 키워드 검색량을 통해 확인을 해서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 방법이고, 보통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면과 같은 월간 검색수, 월간 클릭수 이런 키워드들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검색수와 클릭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 주셔가지고요. 상단에 도구 눌러주시고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 주시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5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서 여기다가 키워드에 클릭을 해 주시면 당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최근 30일 이내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검색수, 월평균 클릭수, 월평균 클릭률, 그리고 경쟁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보통인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평균 노출 광고 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메인 키워드와 실제 데이터 수치상 메인 키워드들은 다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는 되게 너무 키워드 도구가 잘 나와 있는 게 PC와 모바일을 각각 나누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은 당연히 분리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PC의 키워드는 높은데 모바일이 낮을 수도 있고, 똑같은 메인 키워드이지만 모바일이 높지만 PC에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 클릭 비용도, 평균 CPC도, 그리고 입찰가도, 순위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PC와 모바일을 분리 세팅을 할 때 입찰가를 이 데이터 수치를 참고하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그 키워드, 유산균 키워드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화면과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월별 검색수 추이를 최근 1년 내로 볼 수도 있고, 월간 검색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하여 확인도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고 연령대와 성별 또한 나누어 입찰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건 상세하게 다음 단락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마다 연령대와 성별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상품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3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나는 유산균인데 이게 여성의 포커스가 아니라 전체 연령대가 상관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연령대를 딱 30대가 지금 제일 많죠. 이 30대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저희 제품이 여성 향수, 여성에만 판매되는 향수예요. 그러면 웬만해서 남자들은 굳이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광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남자분들도 이제 여자친구라던가 아내분이라던가 여동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 타겟이라고 하죠. 타겟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광고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여성 향수라면 여성에만 이제 노출을 시켜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 키워드별로 입찰가와 순위를 조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상품으로 여러 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 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산균 업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통해 선정한 메인 키워드가 5개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이 되었어요. 이제 회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키워드와 데이터 수치상 메인 키워드를 결합해서 또 부합되는 키워드 5개를 선정을 한다면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 내에서 5개의 그룹을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5개의 각 그룹에 들어갈 상품은 당연히 동일한 유산균이라는 상품이겠죠. 이거를 다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고 그룹명만 보기 쉽게 바꾸면 됩니다. 유산균, 생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를 다 다르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예시로 해놓은 부분들은 여성, 변비에 좋은 임산부, 면역력 영양제,
뭐 락토바실러스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눴는데 이게 그 키워드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1번이 여성이죠. 이거는 여성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이 상품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유산균의 키워드의 입찰가는 1,000원이 될 수 있고요. 2번은 변비에 좋은 유산균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순위 1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CPC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사도 다르고 키워드의 검색량, 클릭량도 클릭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별로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 5개라면 그룹별로 이 5개의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이 1번의 여성 유산균 그룹에는 나머지 변비에 좋은이라던가 아니면 면역력 유산균이라던가 이런 다른 키워드들이 분명히 키워드 매칭이 될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유산균 업체를 판매를 하는데 메인 키워드가 5개예요. A, B, C, D가 있는데 나는 이 A 유산균이라고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머지 B 유산균도 분명히 자동 매칭이 되겠지만 제외를 시켜줘서 이 1번 그룹에는 이 여성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만 노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외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해요? 이 부분을 2번째 영상에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으니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제외 키워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한 상품을 메인 키워드별로 세팅을 한다면 파워링크 검색 광고와 같이 각 메인 키워드의 입찰가와 CPC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순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기본적인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사명이라던가 뭐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은 하나 더 파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 키워드도 하지 말고 너무 비용만 많이 나가는 이 메인 키워드 5개 빼고 나머지 키워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전환이 되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러한 키워드들은 기본이라는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입찰가를 그렇게 크게 높게 설정하지 않고 그 입찰가 내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키워드가 자동 매칭이 되고 메인 키워드가 아닌 다른 세부 키워드라던가 자사명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들로 전환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인 키워드라고 선정된 5개 키워드와 기본 그룹, 기본 브랜드명, 자사명이라던가 아니면 기본 세부적인 키워드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총 6개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세 타겟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짜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 생성 자체에서 PC와 모바일을 분리해서 캠페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유산균 PC 캠페인 따로, 유산균 모바일 캠페인 따로 이렇게 각각 처음부터 캠페인 세팅할 때 PC와 모바일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쇼핑 검색뿐만 아니라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 뭐 카카오 모먼트, 구글, 뭐 유튜브, 뭐 배너 광고 할 때에도 웬만해서는 PC랑 모바일이랑 네트워크 배너와 같은 배너 광고가 아닌 이상은 입찰가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PC와 모바일의 평균 CPC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 쇼핑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들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PC와 모바일을 분리해서 광고를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CPC가 다 다르게 되면 분명히 광고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화면과 같이 세팅 방법은 캠페인 생성을 할 때요. 뭐 메인 상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가 이름이 민채아인데 뭐 제 이름으로 유산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민채아 유산균, 그러니까 메인 상품 이름 PC, 메인 상품 이름 모바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유산균 말고도 뭐 키즈 음료도 팔고 아니면 메인 상품이 5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메인 상품별로 PC와 모바일을 각각 캠페인으로 분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메인 상품이 5개지만 캠페인은 5개가 아니라 PC랑 모바일을 분리하기 때문에 10개인 셈인 거죠. 그리고 또 각 그 우리 5개의 메인 상품마다 또 메인 키워드가 또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룹은 더 다르겠죠. 그건 딱 20개라고 배로 말할 수는 없지만 메인 키워드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따라서 그 그룹이 많아지겠지만 최소 10개 이상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인 그룹, 메인 상품, 메인 키워드 그리고 PC 모바일 분리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세 타겟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연령대와 성별로도 나누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이 부분이 설정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최근에 생긴 타겟 구조여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셔서 우리 제품에 맞는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하시고 그거에 맞게 입찰가 조정을 하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상품을 클릭하고 구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령대와 상품이 확인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광고 시스템 내, 지금 화면을 제가 캡처해 드렸는데 광고 시스템 내에 광고 그룹을 들어가 주셔서 소재를 누르시면 오른쪽 끝에 상세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상세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빨간 네모로 설정되어 있던 것처럼 성별 구분, 연령대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성별과 연령대를 누르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PC 모바일 구분, 요일 구분, 시간대 구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상세 타겟 두 번째를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지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PC와 모바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 평일이랑 주말이랑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밤낮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새벽 시간은 뭐 새벽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잠자는 시간은 빼자. 근데 또 잠자는 시간을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라면 반대로 해야겠죠. 낮 시간 오프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상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제품과 우리 상품과 맞는 시간대를 조정을 하고 또한 기타 요일이라던가 연령대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 상세 데이터 항목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 상세 데이터는 지난 30일,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최근 14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의 데이터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으로부터 거꾸로 14일이라 만약에 오늘이 10월인데 작년 여름에 2주 동안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당일로부터 최근 14일 이전의 데이터만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기간을 설정을 해 주시고 상세 데이터에 항목을 눌러 주시면 데이터 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광고 그룹 세팅할 때 가정하에 앞서 아까 데이터 수치상으로 확인했을 때 유산균은 30대가 많이 구매를 한다고 30대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보다 한 달 정도는 논 타겟으로 프리하게 한 다음에 세팅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우리 상품이 여성 상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만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상품이라면 뭐 성별까지는 예산이 많지 않다면 남자는 제외시키고 여성에만 노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특정 지어진 상품이 아닌 뭐 운동화, 식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단 처음에는 최소 한 달 정도는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상세 데이터를 보고 우리 상품은 뭐 몇 살부터 몇 살이 더 많네, 남자보단 여성이 더 많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상품의 성별을 보면은 여성이 클릭을 많이 했죠. 전환이 제일 높아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없음이라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웬만해서는 알 수 없음은 그저 무조건 포함을 시키고 진행하는 게 좋고 근데 알 수 없음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광고비만 소진이 됐다면 알 수 없음도 그냥 편하게 제외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연령대를 확인해 보면은 전환된 데이터가 19세에서 24세와 35세에서 39세가 제일 전환수가 높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제품은 여자가 더 많고 19세에서 24세와 35세에서 39세가 제일 전환수가 높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저희가 연령을 최근 한 달 동안 논타겟으로 했는데 이렇게 전환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 전환된 사람들의 코어 타겟 연령대와 남녀 성별을 체크를 했으니 이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하고 싶다, 세팅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거에
맞게 그 세팅을 추가해야 하는 방법은 그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 세팅을 만든 이후에 새 광고 그룹을 생성할 때 이러한 화면과 같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룹을 생성할 때 스크롤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고급 옵션이 있으실 거예요. 이 고급 옵션을 눌러주시고요. 연령대와 성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과 같이 연령대와 성별을 우리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섣불리 설정을 미리부터 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에서 넉넉히 3개월 뭐 그 이상도 좋아요. 논타겟으로 계속 진행한 다음에 우리 상품에 맞는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면서 세팅을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꿀팁 세 번째는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해서 메인 키워드마다 메인 키워드별로 입찰가와 순위를 조정하는 방법과 상세 타겟을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PC와 모바일은 당연히 분리를 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꿀팁 세 번째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제가 답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 꿀팁 세 가지를 생각보다 제가 천천히 설명하느라 길게 영상이 편집이 되어서 빠르게 짧고 굵게 설명하는 정리본을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는요, 쇼핑 검색 보고서 다운받는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